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에 이어서 저축은행업 발표를 맡게 된 정호준입니다. 먼저 24년 하반기 구조조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PF 익스포저는 전 업권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키스 커버리지로 24년 말 PF 잔액은 1.5조 원인데요. 6개월 전 2조 원보다 24%, 23년 말 2.7조 원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저축은행 전체의 약 11%로 커버리지 비율이 높진 않지만 감소세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전업권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4년 6월까지 137%에 달하던 자본 대비 PF 비중도 92%까지 하락하면서 양적 부담이 경감된 모습인데요. 이는 증권이나 캐피탈 대비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많아 정리 압박이 컸고 또 PF 신규 취급 여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양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질적 위험도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브릿지론과 본 PF 모두 고정이하 잔액이 감소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PF 고정이하 잔액은 24년 하반기 동안 약 1,9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중 1,300억 원, 즉 70% 정도 브릿지론에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본 PF의 고정이하 자산 중 54%나 회수 정리된 데에 비해 고정 이하 브릿지론 중에서는 24%만 회수되었습니다. 즉, 정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고정 이하 본 PF는 절반보다 적게 남은 반면 고정 이하 브릿지는 약 75% 남았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건전성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프 오른쪽의 본 PF를 보시면 요주의 비율이나 고정 이하 비율이 모두 하락하여 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모습이지만 그래프 왼쪽 브릿지론을 보시면 고정 이하 비율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정 비율은 하락했지만 회수 의문 및 추정 손실 비율이 5%에서 13%로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고정 브릿지 중에서는 어느 정도 회수 정리가 이루어졌지만 일부가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로 전이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장의 회수 정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비율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4년 하반기 회수 정리된 규모는 약 6,200억 원으로 24년 6월 말 잔액의 약 30%인데요. 어떤 자산에서 회수 정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결과 브릿지론과 본 PF 모두 회수 정리 사업장의 건전성 분포가 원래 익스포저 건전성 분포와 유사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브릿지론의 고정 이하 회수율은 24%로 정상 요주위의 21%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 PF도 24년 6월 말 잔액이 대부분 정상 요주위로 이루어진 가운데 회수 정리도 정상 요주위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브릿지론의 경우 경공매, 매각, 리파이낸싱 등의 정리 수단이 높은 반면 본 PF는 상환이나 일반 대출 전환 등으로의 회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브릿지론 정리 회수액 중 절반 이상은 경공매, 매각, 상각, 리파이낸싱을 통해 정리되었고 그 중에서도 경공매, 상매각은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등 부실 사업장을 회수 정리하는 데 쓰였습니다. 반면 본 PF의 경우 대부분 상환 일반 대출 전환으로 해소되는데요. 회수 정리된 사업장 중 경공매, 상매각, 리파이낸싱 비중은 16.5%에 불과합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본 PF의 잔여 위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경로 중 익스포저가 북에서 제거되는 나머지 경로와는 달리 일반 대출 전환은 PF 대출이 일반 부동산 담보 대출로 전환되어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완공으로 실질적인 담보가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기에는 담보물의 분양률, 임대 수익 등 사업 성과가 반영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회수 위험이 여전히 내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PF 정리의 38%를 차지하는 일반 대출 전환 사업장이 대부분 요주의 자산임을 고려할 때 전이 여부와 사후적으로 완전한 회수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회수 정리된 PF의 건전성 및 정리 경로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 사업장들의 지역 및 용도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된 고정이하 브릿지론 중 52%, 고정이하 본 PF의 58%가 수도권의 주거 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6월 고정이하 자산에서 주거, 비주거 자산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결국 사업장 정리에서도 회수 전망이 비교적 밝은 수도권 주거 사업장과 그 외 지방, 비주거 사업장 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축은행 업계의 손실 인식 현황은 어떨까요? 우선 PF 사업성 평가의 주 대상이 브릿지론이었기 때문에 브릿지론의 손실 인식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브릿지론의 충당금 적립률은 24년 6월 말 18.2%에서 24년 말 21.6%로 올랐는데요. 그에 비해 본 PF는 24년 6월 고점 10.2% 도달 후 8.3%까지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는 24년 하반기 들어 일부 부실 사업장이 정리 회수되면서 충당금 적립률이 따라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브릿지론의 평균 LTV, 충당금 적립률 및 최근 1년간 대지 낙찰가율을 고려할 때 고정자산에 대한 충당금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정리가 지연되거나 보유 사업장이 지방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추가 부담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잔존 익스포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현재 남아있는 사업장 중에서 어떤 사업장이 고정 이하로 부실 전이 될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위한 주요 과정은 증권 캐피탈과 동일합니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본 PF 중 분양 미개시 및 비분양 사업장들도 전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작년 9월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 미개시 및 비분양 사업장이 총 본 PF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점, 저축은행 PF 사업장의 질이 증권, 캐피탈 대비 여유하고 평균 사업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요인보다는 단기적인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유형별 PF 익스포저 분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빨간 점선이 표시된 비주거 또는 지방 불치론, 분양 성과가 저조한 본 PF, 그리고 분양 미개시 또는 비분양형 본 PF는 약 1조 원으로 익스포저의 68% 수준입니다. 특히 대규모 회수 정리 이후에도 비주거 지방 브릿지론과 분양 미개시 비분양형 본 PF의 양적 부담이 아직 높다는 점에서 정리 과제가 상당 부분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양 미개시 비분양형 본 PF는 낮은 고정이하 비율로 인해 충당금 적립률도 7%로 낮은데요. 분양 미개시 본 PF의 지방 또는 비주거 비중이 약 70%로 높고 비분양형의 본 PF의 약 40%가 공급 과잉으로 공실 위험이 높은 물류센터로 구성되는 등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네, PF 자산의 전이액을 추정해 본 결과 향후 1년 내 브릿지론의 18%, 본 PF의 13%가 고정 이하로 추가 전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지난 6개월간 관측된 저축은행의 PF 자산 정리 속도와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유의 이하 사업장 정리 스케줄을 고려할 때 최종적인 고정이하 잔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제 전이에 의한 충당금 적립률은 브릿지론의 경우 3.7%, 본 PF는 1%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줄었습니다. 추정되는 추가 적립액은 360억 원 남짓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당사가 산출한 키스 손실률 17%를 상회하게 됩니다.
본 PF와 브릿지론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브릿지론 대비 본 PF의 충당금 적립 수준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증권 캐피탈과는 달리 분양 미개시 및 비분양형 사업장의 경우 담보물의 준공 후 건물 가치가 아닌 준공 전 토지 담보가만 반영되어 LTV가 매우 높게 산출됨에 따라 손실률 또한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손실률과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축은행의 대응 과제 및 향후 눈여겨볼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은행의 평균적인 PF 부담은 물론 낮아졌습니다만 위험의 전반적인 감소와 함께 위험의 양극화 현상이 함께 관측되는 것은 우려사항입니다. 총여신 대비 부동산 PF 비중 10%를 기준으로 고익스포저 그룹과 저익스포저 그룹을 나누어 보았을 때 두 그룹 간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격차도 존재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고익스포저 그룹은 평균 충당금 적립률이 17%로 저익스포저 그룹 대비 확연하게 높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익스포저 그룹은 ROA를 볼 경우 2024년에 흑자 전환을 한 반면 고익스포저 그룹은 아직 적자에 머무른 상황이고요. 대손을 고려하지 않은 충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약 2%포인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PF에 기대어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수익 기반이 하루아침 사이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도 두 그룹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F의 부실 인식이 본격화된 2023년 4분기부터 두 그룹 간 고정이하 비율 양극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 말 기준 고익스포저 그룹의 평균 고정이하 비율은 약 12%로 저익스포저 그룹 대비 5%포인트 높습니다. 부동산 PF로 자산을 좁혀서 볼 때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고익스포저 그룹의 부동산 PF 고정이하 비율은 24년 6월 말 대비 소폭 내려오긴 했으나 37% 수준으로 저익스포저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3차 펀드 모집이 무진했던 점, PF 경공매 플랫폼상 미매각된 사업장이 누적되기 시작하고 한 점, 기존의 수도권 주거시설 위주의 쉬운 숙제 위주로 정리되어 남아있는 비수도권 혹은 비주거시설 사업장의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실 우려 사업장 정리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축은행 PF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 대비해서는 상당한 속도로 PF 물건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정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그리고 추후 남은 물건들에 대해서도 현재 정도로 지속적인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의 경우 전 업권에서 PF 정리 속도가 가장 빨랐고 규모도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23년 말 대비 24년 말 기준 저축은행 업권에서만 총 8.2조 원, 약 37%가 감소했습니다. 24년 하반기에 회수 정리된 사업장은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 여신 골고루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회수 정리된 자산의 약 절반이 고정 이하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브릿지론 정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향후 정리 속도는 현재보다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그나마 정리되기 쉬운 수도권 주거시설 위주로 먼저 정리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비수도권 혹은 비주거시설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또는 상당한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거시설 용도의 브릿지론도 크게 증가한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본 PF로 전환되어 착공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분양 리스크 부담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 금융권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각 추진 중인 PF 사업장을 보시면 25년 1월 말 6조 원 191개 사업장에서 3월 말 13.3조 원 385개 사업장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85%가 착공 전, 즉 브릿지론 사업장이며 비수도권 또는 비주거 시설 비중도 전체의 80%로 대부분입니다. 그 13.3조 원 중 저축은행 잔액은 3월 말 기준 3.8조 원으로 약 30%인데 이 중 브릿지론 비중이 90%로 역시 대부분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매각 추진 사업장 리스트를 보면 매각된 사업장은 거의 없고 매각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네, 발표 내용 중에 상당 부분 PF를 정리한 현 상황에서도 저축은행 총 익스포저의 62%가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지방 그리고 비분양물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실 규모는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 회수 정리와 충당금 적립을 분리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하반기에 지방 소재 또는 비주거형 브릿지론의 정리액이 약 1,600억 원으로 전체 브릿지론 회수 정리액의 절반 이상 되는 규모지만 24년 6월 말 브릿지론 잔액이 7천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잔여 전이 대상은 아직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약 3,500억 원이었던 수도권 주거형 브릿지로는 1,200억 원, 35%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주거형이거나 지방에 소재한 브릿지론의 잔여 위험이 부각되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편 분양 미개시 또는 비분양형인 본 PF의 경우 24년 6월 말 대비 160억 원 정도 정리되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충당금 적립 수준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미 쌓은 충당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K갭 하에서 건전성에 따라 정해진 충당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사업성 평가의 메인 타겟이었던 비주거형 또는 지방 소재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잔액의 22%만큼 충당금이 쌓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정 이하로 건전성을 좁혀서 보면 37%로 적립 비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다만 미개시 비분양형 본 PF는 대부분이 아직 정상 요주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 비율이 7%로 비교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분석 결과 분양 미개시 본 PF의 70%는 지방 소재이거나 비주거형이고 비분양형 본 PF의 40%는 공급 과잉으로 공실 위험이 높은 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이 다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